김준우 변호사님 발제입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하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성공 키워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국회가 이제 올해 하반기 개원하면서 몇 가지 특위를 이제 설치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었고요. 그중에 핵심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개는 다 지난 상반기에 있었는데 별 성과 없이 종료된 거기 때문에 그쵸. 약간 후한무치하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셈인데 후한무치하게. 네. 특활비만 계속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실 성과를 좀 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명단을 좀 늦게 내면서 몇 달 좀 늦게 출발했고요. 그래서 이제 11월이 돼서야 겨우 발차를 한 것이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인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 선거구 획정이라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논의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고 속이든 뭐 절충이든 성과가 날 텐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좀 걱정이 돼서 오늘 좀 준비를 한 셈이고요. 핵심적으로 검찰, 경찰 개혁과 법원 개혁 두 축으로 나눠서 소위원회가 이제 나눠질 거고요. 근데 이제 겨우 두 달의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 대책 없이 기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좀 언론에서도 다뤄질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활동 시한이 올 연말까지로 지금 못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큰 주제들을 지금 다 다뤄야 되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검찰 개혁이고 하나는 법원 개혁입니다. 먼저 검찰 개혁부터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번 사개특위가 조금 특이한 게 올해 상반기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런 겁니다. 검찰개혁은 법사위에서 하고 경찰개혁은 안행위 쪽에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통합 솔루션으로 이제 하자. 그래서 사개특위가 만들어진 건데 사개특위가 상반기에 별 성과는 없었지만 청와대에서 쭉 나와서 이렇게 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뭐 이제 합의도 하고 이랬는데 이 와중에 이제 갈수록 커져가는 사법농단 의혹이 생기니까 사개특위 만든 김에 이제 법원 개혁이 또 큰 구찌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사개특위는 무조건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올 연말까지 못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즌 1으로 요 짧은 2개월 동안 최소한의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한 키포인트는 가장 오랫동안 숙성된 논의가 된 공수처부터 도입을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분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필요성이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공수처나 뭐 경찰을 개혁합시다, 검찰을 빼야 된다는 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냥 대선 때 다 합니다, 그 얘기는. 근데 실제로 당선되고 나면 유야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통치권자한테는 참 뭐랄까 계륵과 같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걸 개혁 안 할 수도 없고 개혁하자니 뭔가 좀 껄쩍지근한. 왜냐하면 사실 아까 뭐 어떤 데 제가 특정 정보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검찰은 외부에서 봤을 때 내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했을 때는 쉽게 말해 야당 시절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한테 돌아오는 칼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개혁의 대상이지만 정작 내가 정권을 잡고 보면 내 통치권 유지에 가장 검찰만큼 유용한 수단도 없어요. 일단 한번 칼 쓰는 맛을 알면 칼을 버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군요. 칼 쓰는 맛을 알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는 이게 뭐 어떤 특정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이제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도 누가 청와대에 들어가든 과연 검찰에 손을 댈 수 있을까? 대선 기간에는 얘기를 하지만 이라는 저는 근본적인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 저는 사실은 공수처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국민들이 민초단에서 더 중요한 건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되는 사건들이 제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맡기는 내가 고소한 사건, 내가 피의자가 된 사건을 누가 얼마나 공정하게 빠르게 잘 수사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공수처는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그러니까 저는 곳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보면 검찰 밑바닥에서 더 거기에 민감할 거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일반 민초들의 생각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난번에 합의가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에는. 근데 결국 이게 이제 통과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좋습니다. 내년 지나고 하반기 지나면 총선 전국이에요. 내후년 되면 바뀝니다. 또 하면 대선이에요. 과연 될까? 제가 지난 토요일에 서지현 검사, 이문정 검사, 박병규 검사 3명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굉장히 재밌었는데 예. 현직 검사들이잖아요. 팟캐스트 혹시? 네. 공익제보자. 예, 공익제보자 팟캐스트를 했는데 또 홍보가 들어가네요. 예, 네.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근데 공익제보자가 굉장히 공익제보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논지는 그것은 아니고 예. 이 세 분이 현직 검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 현직 검사 3인방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공수처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서 이 시작된 지가 1998년이거든요. 네. 김대중 정부 때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검찰이 집단 반발해서 안 됐던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계속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 여론은 80% 이상이 공수처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정수석인 조국 서울대 교수도 이 공수처는 꼭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네. 정부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예. 어제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 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수사 안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거죠. 예.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예. 수사 대상인 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박상기 법무장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국회의원 빼고 예. 검사 판사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의 소위 사법 권력이 예. 사법농단 의혹으로 이렇게 진흙탕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수처를 어떻게 반대를 해요? 국민 여론이 80%가 찬성을 하는데. 예.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가서 재판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정말 이거 어이없다 이런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검찰의 조직적인 반대, 저는 이것은 일종의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선을 넘어서서 이번 사개특위 12월 말까지인데 박영선 위원장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일일이 만나보겠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일이 예. 맨투맨으로 만나서 어느 대목에서 반대하는지 그 포인트를 쫙 종합 정리를 해서 네. 취재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네. 자기가 연말에 딴 건 몰라도 공수처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은 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과거에 검찰을 생각한다 뭐 이런 책도 썼을 정도로 이 검찰 개혁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기관 개혁에 김준일 관해서는 의원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 이제 네. 시정연설이나 뭐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하시고 뭐 민정수석실이 이제 주무 담당일 텐데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이제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의지가 발현되는 경로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럼 정확하게 좀 뭐 의원들의 네. 뭐랄까요 꼬집어서라도 어떻게 투표장에 끌고 오든가 네. 야당과 협치를 해서 그러면 뭔가 여당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뭐 약간 개혁을 절충안을 가지고 한 다음에 소위 하는 뭐 바터라고 하든가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맞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반드시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 제가 요 얘기만 할게요. 정종섭 네, 자유한국당 말씀하십시오.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수처가 되면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소장 수사하는 일 없을 거다. 남아있는 주류는 대부분 국회의원인데 네. 이렇게 되면 상시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들여다보고 실시간으로 정보 수집을 하게 될 거다. 마치 자기들이 무슨 민간인 사찰 대상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윤한은 의원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할 텐데 대통령이 호주머니 안에 은장도 차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해놓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그 사개특위에서는 국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안 되는 길을 상정해놓고 어차피 안 될 거다.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진짜 국민의 여론이 그러니까 민의가 대변되지 않는 국회라는 네. 게 확인이 되는 거고 지금 국민들에게 불신받는 1위 집단이 국회 아닙니까? 네. 신뢰도가 그렇죠. 1%예요. 항상 저는 정말 1등이죠, 뭐. 그분들은 예. 반성하셔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어쨌든 명분과 이유는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반대가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입법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죠. 예. 모든 게 그렇죠. 그렇고 예. 국회의원들은 사실 본인의 밥그릇, 네. 본인의 당선 예. 이게 중요하지 뭐 보수, 진보, 여야 안 중요합니다. 다음에 아니, 내가 뭐 와야지. 모든 국회의원을 또 저희가 그렇게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는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 대부분. 예. 네. 근데 이게 자 현실적인 문제인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죠. 예를 들면
청와대랑 여당부터 얘기해 보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생각인 거고 네. 야당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워낙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서 예전에 그 책에도 저도 읽었는데 그렇게 예. 써 계세요. 네. 대선 후보들은 많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 검찰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게 현 정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 의도했다는 제가 말씀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검찰에 지금 힘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적폐청산 수사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마 그 위원회가 국정과제위원회인가요? 천 정부 처음에 있었던 네. 그 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했었던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이에요. 네. 그 적폐청산의 가장 큰 그 수단이라기는 좀 그런데 해야 될 기관은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라도 필연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검찰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실제로 그래 왔고 그리고 아직도 적폐청산 아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검찰이 힘을 확 빼는 공수처를 밀어붙일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 하나. 야당 입장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빼고 싶겠죠. 아니 쟤네들이 칼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맞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맞을 수 있는데 이럽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공수처에도 반대예요. 입장이 애매하다는 거죠. 정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가슴에 있는 것과 머릿속에 있는 거 체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실무에서 돌아가는 게 완전히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게 과연 될까? 아니 나 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찰 내부 얘기를 좀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으로는 검찰이 윤석열 지검장으로 대표되는 핵심 인사 서울중앙지검이 나서서 이른바 이제 그 사법부 권력에 대해서 세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검찰 내부는 변화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굉장히 정치 검찰 문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정작 문무일 총장이 새롭게 와서 최근에 뭐 인사 관련해서 뭐 귀족 검사 없앤다라고 해서 인사 지침을 바꾸긴 했지만 사실상 변화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치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은 법원이니까 법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법원 개혁을 막 얘기하고 특별재판부 얘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정말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될 때가 검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개혁을 좀 제대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 윤석열만 잘한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자, 이제 저희가 검찰 개혁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좀 짧게 법원 개혁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김준일 변호사님. 네, 법원 개혁은 이제 크게 이슈되는 건 두 가지인데 특별재판부가 하나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뭐 오늘 크게 다룰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 개혁이 이제 핵심적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연초에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에 출범을 했고요. 이제 그게 올해 연말까지 활동 기간이었는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추진단이 이제 한 달 동안 활동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결국 이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로 전환을 한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필요하니까 법원 사무처라는 게 생기는 이제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 대왕적 대법원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행정을 기반으로 법관을 통제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전횡을 하는 부분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건 재판의 독립성, 법관 재판의 독립성이지 사법부 인사와 행정의 독립성을 뭐 완전히 보장해야만 그게 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사법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의 독립성이냐 대법원장의 독립성이냐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법원장의 독립성만 강조가 돼 있는데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거의 다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법원에서도 이제 오케이를 하고 대법원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뭐 자유한국당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으나 이 부분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바꾸겠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필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액정이 깨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법원 행정처의 그런 문제들은 어차피 그건 법원 내부의 행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외부에서 뭐 반대하고 말고 하기가 좀 명분이 좀 약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사권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내부적으로 만들어 온 거를 뭐 외부에서 반대하는 건 사실 좀 어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리 없이 지나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특별재판부죠. 그건 이제 대법원 자체에서 어제 보니까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대법원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사실은 필요성과 별도로 위헌의 소지가 완전히 없다.
깔끔하다라고 볼 여지는 수는 없거든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모르고 단정적으로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알겠습니다. 되겠죠. 특별재판부 사기특위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죠. 예, 좀 거리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회의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간판만 바꾸는 거 아니냐. 액정만 바꾸고 휴대폰을 안 바꾸는 거죠. 예, 기종을 바꿔야 되는데 액정만 바꾸고 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삼성이 삼성특검 2008년에 이건희 회장 그 비자금 사건이 있었을 때 미전실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그 삼성 일가를 위한 총수 일가를 위한 일은 미래전략실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이게 법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행정 처리하고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형식으로 기존의 인사권을 휘두르거나 재판 거래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형식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도 이름 바꿔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 이거 안보사라고 이름만 바꿔지 달라진 게 뭐야?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준일 변호사님이 마무리 발언으로 뭐 이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쟁점이 여러 가지 많지만 뭐 나쁜 분이 들어오시면 또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 개혁안은 어쨌든 대법원장이 모든 걸 좀 전행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는 좀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구성원이 법관들 제외하고 구성되는 거죠? 법관도 있고 비법관도 절반 들어가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이것도 외부의 개혁적 인사들이 가서 같이 함께 만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